자, 이제 저번 시간까지 조건부 확률 배웠어, 그지? 너무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확률을 하는데 중학교 과정까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독립이랑 종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과 종속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념이랑 거의 비슷해. 우리가 독립이라는 개념은 너랑 나랑 독립이야. 독립이라는 뜻은 서로 완전 분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독립국가, 우리나라랑 뭐 미국 같은 것도 완전히 서로 각각의 주권을 갖고 있는 독립국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뭘 하든 미국이 뭘 하든 원래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치? 종속이라는 거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식민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본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독립과 종속 개념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럼 확률에서 독립과 종속은 뭐냐? 자, 사건 A와 B가 있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 사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수학에서. 자, 우리 조건부 확률 배웠단 말이야. 자, 요게 뭘 뜻하는 거냐 이 말이. 누가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누가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쓴단 말이야. 그죠? 이 계산을 어떻게 했지? 그죠? A가 일어났다는 이 조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체 경우가 되고 그 가정 하에서 B가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로 조건 확률을 구했단 말이야. 자, 이거를 양변에 분모 PA를 양변에 곱해버리면은 무슨 확률은 A와 B의 교집합 곱사건의 확률은 뭐 곱하기 뭐냐? 그죠? A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나는 조건 확률을 곱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게 얘가 조건부 확률이고 요 관계식은 확률의 곱셈 정리다. 그치?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럼 독립은 뭐냐면은 자,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이건데 A와 B가 독립이야. A가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 B가 뭘 하든 A랑 상관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거는 A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에 전혀 영향을 안 줘. 반대로 B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A 사건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냐 안 일어나는 거냐 전혀 서로 영향을 안 줘. 완전히 서로 별개인 거. 독립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수학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A라는 놈이 안 일어났어. 그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요 조건부 확률이랑 이 조건부 확률이 어떨 때? 같을 때.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데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요 개념이 두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수학에서 얘기합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또 뭐랑 같은 거냐? 결국은 A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아무 상관없이 B 혼자 일어날 확률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거는 뭐의 확률이라고 받는 거냐? 그냥 B란 말이야.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랑 그냥 B 자체가 일어날 확률이랑 같아질 때 요게 두 사건은 뭐다? A와 B는 독립이다 라고 우리가 약속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는 우리가 좀 전에 조건부 확률 배웠단 말이야. 자, 요 조건부 확률 구하는 식이 아까 요거였잖아요. 그죠? P, B 바 A는 얘랑도 같은 거지만 결국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P, B랑 같아지는 거다. 자, 그럼 아까 여기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 PA분의 PA 곱이었죠. 요게 조건부 확률인데 요게 바로 그냥 PB랑 같아질 때. 그렇죠? 자, 여기서 양변에 PA를 곱해봅시다. 양변에 PA를 곱해버리면 무슨 식이 나오냐? 무슨 사건의 확률은 곱사건의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뭐랑 같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이랑 같을 때 결국은 요걸로 우리가 앞으로 판단할 겁니다. 조건부 확률로 원래는 독립을 정의하는데 이 조건부 확률이 껴있는 거를 어차피 계산을 하면은 요런 관계식이 나올 거니까, 그지? 근데 요거 조건부 확률이 껴있는 것보다는 요게 좀 더 판단하기 쉽단 말이야, 그죠? 자, 즉 핵심은 요 관계식이 성립하면은 두 사건은 독립이고 반대로 독립이면 두 사건은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왔다 갔다 필요 충분 조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곱사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의 곱과 같아질 때 두 사건은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종속은 뭐냐? 종속은 별거 없습니다. 독립이 아니면 다 종속이야.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을 먼저 판단을 하고 요게 성립하냐? 아, 그럼 독립이야. 근데 이게 성립 안 하네? 그러면 종속이야. 이해되죠? 자, 또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조건부 확률에서 이게 종속이냐 독립이냐 종속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 조건부 확률이 붙었잖아요, 그지? 요때 요 뒤에 거를 떼버려. 그냥 이렇게 지워버려. 조건부 확률이 붙었을 때랑 뒤에 조건부 확률 A 조건을 떼버린 거랑 같아지면은 독립이야. 또 반대로 독립이란 말이 있으면은 요 뒤에 있는 조건부 확률을 떼버려도 돼. 독립이면, 그죠? 자, 그럼 또 하나.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또 뭘 유추할 수 있냐면은 A와 B가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이게 같냐 이 말이야. 좀 전에 했죠, 그죠?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 자체가 일어날 확률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이게 전부 다 PB랑 다 똑같다. 자, 또 두 번째. A가 일어났을 때 B가 안 일어날 확률이라.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안 일어날 확률이라. 같을까 다를까? 그렇죠. 왜냐면 B라는 놈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거는 A와 B가 완전 독립일 때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A와 B가 독립이면은 여사건의 확률도 그냥 뒤에 조건부 확률을 떼버려도 그냥 이거는 무슨 확률과 똑같다.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랑 똑같다. 이해됩니까? 독립이면, 그죠? 반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성립하면 또 독립이다. 왔다 갔다.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도 우리가 독립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136, 137페이지까지 나오는 설명이고 뭐 개념 자체는 생소하긴 하지만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자, 바로 문제로 갑시다. 필수예제 1번. 자, 필수예제 1번은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그냥 기본 개념 문제. 자, A라는 사건은 4의 약수니까 1, 2, 4. B는 2, 4, 6, C는 5, 6입니다. 각각의 독립과 종속을 판단해 보시오. 기억.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일까 종속일까를 알아봅니다.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방법은 요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A 확률 구해요. B 확률 구해요. 또 누구 확률도? 곱사건, 교집합의 확률도 구해요. 세 개를 구해서 둘이 곱한 게 곱사건의 확률이랑 같으면은 독립이야. 착각하면 안 돼요. 쌤, A 안에는 1, 2, 4고 B 안에는 2, 4, 6이니까 A도 2, 4를 갖고 있고 B도 2, 4를 갖고 있으니 같은 놈을 갖고 있네. 그러면은 A가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라는도 2가 4가 있으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이랑 종속이지 않습니까? 독립과 종속은 두 사건의 같은 경우
같은 원소가 있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해서 A 사건과 B 사건이 요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뭐야? 이건 배반이야. 곱사건이 없이 완전 서로가 그냥 교집합이 공집합이 두 사건이 완전 별개로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했어, 그지? 독립이라는 거는 완전 독립, 그러니까 나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나라로 한 거지. 완전 떨어져 있는 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두 사건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뭔지 알겠어요? 독립이라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거냐 정해진 건 없어. 자, 그래서 독립이 처음에 되게 헷갈려요. 핵심은 독립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아니야, 독립은. 요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A 확률이 0이 아니래. B 확률도 0이 아니래. 둘 다 어쨌든 확률 자체가 0인 확률은 아닌 사건이 있죠. 그런 사건은 두 사건이 독립이 되려면은 절대 이게 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요런 관계면은 곱사건의 확률이 얼마예요? 곱사건의 확률이 0이잖아. 근데 각각의 확률은 0이 아니야. 그러면 이 관계식이 성립할 수 있냐? 안 되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얘가 0이래.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립 사건은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잠깐만, 그리고 여기다 또 정리할게. 자, 판단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A 확률을 구합니다. A 확률 몇 분의 몇? 전체 주사위 나올 수 있는 6분의 A 사건이 세 가지. 자, B 확률 구합니다. 6분의 똑같이 3이죠? 그럼 2분의 1입니다. 하나 더 구합니다. 누가 누구의 확률? A 교 B의 확률. 둘이 겹치는 사건 몇 개 있어? 이선 두 개잖아, 그죠? 그러면은 전체 경우가 6입니다. 36이 아니에요. 6분의 왜 4야? 교집합이 원소 두 개잖아. 그럼 얼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곱해봅니다. 이 둘이가 같냐 이 말이야. 다르죠? 그러면 두 사건 A, B는 정소. 이해돼요? 자, 얘도 똑같이 하면 돼. 얘는 A와 C를 알아보래요. 자, 방금 A 확률 구했네. A 확률 얼마? 2분의 1. C 확률 얼마? 6분의 2, 그지? 뭐 3분의 1입니까? 그 다음에 A와 C의 곱사건, 교집합의 확률 6분의 겹치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냐? 그럼 0. 그럼 둘이 곱해서 얘랑 같아지자 이 말이야. 다르잖아. 그럼 또 종소. 그러면 득답이겠네. B와 C. B의 확률을 방금 구했잖아. 2분의 1. C의 확률 방금 구했잖아. 어디 갔냐? 3분의 1. 그 다음 또 누구 구한다? B 교 C 확률. B랑 C랑 겹치는 거. 6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6분의 1. 자, 둘이 곱하면 6분의 1 되냐? 네. 아, 되네. 그러면 B와 C가 독립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독립과 확률에서 말하는 독립이 되게 이게 처음에 이게 매칭이 잘 안 돼. 근데 확률에서의 독립을 제일 처음에 뭐라고 정의했냐부터 출발하는 거야.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B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B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건 A랑 상관이 없다. 그거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독립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부 확률부터 해서 식을 정리한 요 관계식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출발했는데 관계식은 이거야. 그러니까 요걸로 판단하는데 요걸로 판단하는 거랑 원래 개념이랑 이게 잘 매칭이 안 돼 처음에. 이해되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일단 한번 다시 정리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는 이제 독립 가지고 앞에서 했던 또 덧셈 정리, 곱셈 정리, 뭐 조건부 확률 다 적용해서 또 확률 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뭐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꼭 3점짜리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주는 문제. 방금 또 얘기했지만 확률이긴 하지만 항상 이거를 집합으로 생각하면 편하다고 그랬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뭐 그림 그리면서 하면 좀 편해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됐냐? A와 B가 독립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됐다. 독립이라고 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 독립은 뭘 만족하는 거냐? 보자마자 일단 독립의 뜻은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나는 확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마찬가지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는 그냥 B 자신이 일어날 확률이랑 똑같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정리해보니까 뭐가 나왔냐? 두 개의 곱사건의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 확률과 B 확률을 그냥 따로따로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 기본적으로 독립하면 얘. 각각의 확률 조건이 있는데 앞에 건 조건부 확률입니다.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인데 문제에서 독립이래. 그냥 P에 그렇지.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조건 B를 그냥 떼버려도 된다. 결국은 뭐의 확률이 나와 있는 거다? 그냥 PA 확률이 얼마냐? 4분의 1이다. 그 소리입니다. 즉 A가 일어날 확률 나와 있고 합사건의 확률 나와 있고 구하는 거는 곱사건의 확률이다. 그럼 또 합사건 나와 있으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무슨 정리? 더 센 정리 기억납니까? 한번 써봅시다. 합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요거 16분의 13. 그 다음 A 확률 4분의 1 알고 있습니다. 근데 B 확률을 몰라요. 곱사건의 확률도 몰라요. 구하는 게 곱사건의 확률인데, 자, 또 독립하면은 방금 요거 되겠지? 곱사건의 확률은 A 곱하기 B랑 같은 거라고. 여기 곱사건의 확률 요 놈을 A, B의 곱으로 바꾸는 거야. 이 놈을 A 곱하기, 왜냐?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독립이 아니면 안 돼. 독립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있고, 앞에 거 PB는 모르니까 여기.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A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A가 얼마니까? 4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4분의 1을 대입을 하면은 마치 뭐에 대한 방정식으로 또 B 확률이 있죠. B 확률을 마치 1차 방정식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양변을 쫙 다 옹곱하면은 16을 곱해버리면은 13, 그럼 4, 그럼 16B가 됩니까? 여기다 뭐 4B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그지? 그러면 얼마냐? 12B가 9, 12B가 9니까 B는 얼마냐? 4분의 3입니까? 그런데 B 구했고 A 구했으니까는 곱사건의 확률은 독립이니까 이 두 개를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독립이니까. 자, 이렇게 방정식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 자, 이번은 A 확률 나와 있고 B 확률이 대놓고 나와 있는데 A교 B여의 확률을 구하래.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A교 B여? 그거 A교 B여가 어느 부분이야? A만 있는 교여 많이 했잖아. 집합할 때 교여를 뭐로 바꾸냐? 차집합. A 차집합이죠? 맞냐? 네. 요 부분 얘기하는 요 부분 A 교 B여. 요 확률 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요 확률은 A 확률에서 누구를? 교집합 하면 되겠지, 그지? 결국 이 문제는 A 확률 구한 다음에 그 A 확률에서 A와 B의 교집합, 곱사건의 확률을 빼면 된다. 자, A 확률은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또 A와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곱사건의 확률은 뭘로? A 곱하기 B 독립이기 때문에 그럼 A 알고 있고 B 알고 있으니까 뭐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됐죠? 자, 독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기본 독립의 정의, 그 다음에 독립 조건, 관계식을 이용해서 앞에 배웠던 덧셈 정리까지. 그래서 확률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필수에 대해 3번도 뭐 전혀 새로운 거 아니야. 중학교 2학년 거 확률할 때 맨날 풀던 거예요. 맨날 풀던 거. 뭐 기본 문제야, 기본 문제. 근데 왜 이걸 지금 하냐면은 이 문제 안에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 개념 안에 독립과 종속이 개념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설명낸 거고. 자, 이거 맨날 했잖아. 승부차기를 하는데 A는 0.5의 확률로 성공하고 B는 0.6의 확률로 성공을 한대요.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냥 이 문제 자체로 A가 공을 차가지고 성공하냐 안 하냐 이거랑 그 다음 B가 공을 차가지고 성공하냐 안 하냐 이게 서로 별개인 거잖아, 그죠? 그지?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걸 독립이라고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 안에 그러니까 독립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 독립이라고 말은 안 배웠지만 그냥 독립이라고 서로 영향을 안 준다고 하고 푼 거거든, 그지? 요 말이 그 말이야. 그리고 또 문제 보면은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문제 나와 있단 말이야, 그죠? 문제 푸는 건 너무 쉬워. 자, A와 B가 모두 성공한다. 그러면 누구도 A도 성공하고 B도 성공하고 둘 다 성공할 확률을 구한다 이 말이거든, 그지? 네. 굳이 쓰면은. 근데 문제에서 A와 B가 일어날 성공할 확률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A가 성공할 확률과 B가 성공할 확률을 그냥 곱해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0.5랑 0.6을 곱해서 0.3이 되니까 끝. 맨날 중학교 했던 거. 자, 이번도 많이 했잖아. 둘 중에 한 명만 성공한다. 이것도 케이스가 몇 가지 케이스가 있냐. 그죠? A는 성공하는데 B가 안 해. 또 반대로 A는 안 하고 여기 뭐 맨날 했잖아요, 그죠? 뭐 보통 2명만, 3명만이 나오잖아요, 그지? 뭐 3명 중에 한 명만 합격하시면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A가 성공한다. A가 일어날 확률. B는 성공하지 않는다.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게 동시에 나오고 싶다. 그러면 여사건도 독립이니까, 그죠? A랑 B 여사건도 독립이니까 그냥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실패할 확률을 그냥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굳이 이 개념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A가 성공할 확률 0.5, B가 실패할 확률 0.4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굳이 못 쓰면은 A가 성공하지 않고 B가 성공하는 것도 독립이니까 그냥 각각의 확률을 자연스럽게 곱해주면 된다. A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0.5고 B는 0.6. 그래서 이 두 케이스는 서로 뭐야? 이거랑 이 케이스는 서로 독립이야? 배반이야? 배반. 이건 배반인 거지. 그지? 그지? 요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잖아. 네. 그지? 이 케이스와 그지? 요 확률과 요 확률은 여기서 배반이야. 이랬냐? 네. 독립은 얘와 얘가 독립인 거고. 네.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서로 배반이야.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이제 더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괜히 막 독립 정수 억지로 문제 적용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